안녕하세요. 부자비즈의 장업수다방입니다. 오늘은 우리 원우 한 분을 모셨어요. 부자비즈에서 프랜차이즈 분야의 핵심 인재, 핵심 리더를 양성하는 KF 리더 과정이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원우 씨입니다. 커피 창업하려면 이분을 한 번 정도 여러분들 만나보시면 정말 창업을 하든 안 하든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분인데요. 커피베이에서 정말 오랫동안 근무하신 우리 이성옥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이후에 유망한 업종들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음료 사업이 상당히 오프라인에서 여전히 코로나 이후에도 유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올린 적도 있는데, 원래 이제 우리 그 식음료 사업이다 그러면 식음료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드 앤드 비브리지, 음료.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밥이 되는 음료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HMR이라든지 뭐 밀키트 이런 것들, 또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는 있지만 내가 길거리 걸어가다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또는 정말 목이 마른데 맛있는 음료를 마시고 싶다, 이런 수요는 결국 이제 음료 전문점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커피숍에 대한 인기는 정말 뭐 식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커피숍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커피숍 창업을 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커피숍 창업을 이미 난 죽어도 커피숍 창업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오늘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이성옥 본부장님 커피베이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13년도 4월에 이제 처음으로 입사를 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7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한 회사에, 이게 중소기업에서 7년 동안 장기 근속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죠? 네. 맡고 있는 일이 창업자들을 만나는 일?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창업자들을 만나서 이제 컨설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이제 그 팀 자체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베이에서 창업자들을 만나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개설을 하신 분도 있지만 사실 상담만 하고 개설을 안 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커피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을 대한민국에서 뭐 정말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는 그래도 기억은 잘 못하시죠? 그렇죠. 네. 뭐 몇 명 정도 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그래도 못하는데. 뭐 커피베이가 지금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점포수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몇 개 안 됐는데 지금 현재는 몇 개죠? 지금은 저희가 매장 현재 운영 중인 게 약 600개 정도 운영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몇백 명, 곱하기 한 10 정도 하면 몇천 명은 만나. 몇천 명은 만났어요. 그리고 본부장이니까 정말 그 창업에서는 어쨌든 대빵이잖아요. 총괄 책임자니까 네,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커피가 인기가 있는 것 같으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커피 창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요즘 추세가 이제 힘든 일을 막 기피하는 현상들이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커피숍 자체가 이제 겉으로 보이기도 좀 깔끔해 보이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 보이다 보니까 일단은 쉽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보통 제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많이 이용한 업종이나 그리고 본인이 많이 이용했던 그런 상권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고객분들도 본인들이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게 창업에 영향을 많이 그렇죠. 미쳐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 사실 중세에는 커피가 치료약으로 여겨졌거든요. 그 이슬람에서 이제 커피 문화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몸이 아프면 이 커피 처방을 할 정도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만나셨는데,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딱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이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뭐 거의 초반에 이제 계약을 진행을 했던 분인데, 나이가 제 부모님 또래의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갑자기 커피숍 창업을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못할 뻔했던 적도 있었고 좀 네.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나이가 얼마나 되셨는데요, 그분은? 그분은 지금은 한 70세 정도 되셨. 그러면 거의 60대 중반 정도에 만나가지고. 60대 초반, 그분은 60대 초반이셨죠, 제가. 근데 60대 초반이 보통 이제 커피숍 창업하시는 연령대가. 아니시죠, 원래는. 네,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커피숍에서는 좀 젊은 사람이 매장에 있어야 된다. 네, 이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많은데, 네. 창업했어요? 예, 오픈을 하셨고, 네. 연령대가 좀 높으시다 보니까 매장에서 하루 종일 있기는 좀 어려우셨지만, 네. 그래도 특정한 시간대 나오셔서 예, 일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럼 일 부부가? 아니면 아니죠. 사모님만. 사모님만? 운영하셨어요. 예. 그 남편분이 반대 안 했을까요? 야, 60에 무슨 중반에 무슨 커피숍이냐, 이런 그렇죠. 말도 하셨을 것 같은데. 남편분은 굉장히 처음에는 좀 반대를 하셨었어요. 네. 예, 살림을 하지 네. 무슨 창업이냐 이렇게 반대를 하셨었는데 이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과정에서 남자 사장님이라고 예,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남자 사장님이 건강검진에서 건강이 되게 안 좋게 나왔었어요. 아, 네. 그러면 뭐 가뜩이나 반대했는데 건강검진도 안 좋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못하셨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여자분은 이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자기가 병간호를 해야 되니까. 병간호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남자 사장님은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셔서 자기가 몰래요? 혹시 예, 부인 몰래? 네, 전화로 왔어요? 혹시 자기가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몰래 매장을 하나 그래도 내주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감동적이다. 네, 그래서 예. 그 여자 사장님 이제 몰래 이제 그 남자 사장님이랑 같이 자리를 좀 알아보러 다녔었어요. 부인 몰래. 원래는 네네네. 부인이 한다고 하는 걸 그렇죠. 반대하다가 네네. 그 사이에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네. 아내를 위해서 이제 남편이 그렇죠. 이제 와, 이건 그렇게 진짜 하셔서 감동 매장을 이제 스토리네요. 좋은 자리로 좀 알아보고 네. 창업을 하게 됐는데 잘 장사는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네. 굉장히 장사가 잘 어디 뭐 됐고 주택가 같은 데서 하셨나? 대학교 원룸단지에서 했었어요. 원룸단지에서 네. 60대 분이 그렇죠. 근데 잘 됐어요? 네, 장사가 그 대학교의 메인도로 쪽에는 권리금도 비싸고 임대료도 굉장히 비쌌는데 그 자리는 원룸 단지에 있다 보니까 임대료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고 권리금도 없는 자리였어요. 아, 그래요? 신축 건물이어서 원룸 건물 건축물 대장 상으로는 지하로 되어 있는 자리인데 지하로 되어 있는 자리인데 경사가 많이 져 있다 보니까 그런 점포들이 네. 있어. 이거 지하인데 그렇죠. 경사가 져가지고 지상에 밖에서 노출돼 봤을 때는 1층이고 예. 월세 엄청 저렴했겠네요. 그렇죠. 얼마였어요? 임대료도 23평, 24평에 200만 원에 이제 입점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점포들이 되게 이렇게 지하로 돼 있는데 지상에 노출돼 있는 점포들이 약간 아지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약간 이제 아늑한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매장에 대해서 잘 된 게 어떤 것 때문에 잘 됐나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됐었을 때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를 네.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거기가 원룸 단지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편한 차림으로 좀 나와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메인도로 쪽에 있는 데들은 아무래도 이제 큰 대로에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뭐 화장도 하고 가야 되고 편하게 막 나올 수 옷도, 있지 예.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저희 매장은 이제 이면도로에 있었고 그리고 매장도 그렇게 뭐 엄청 협소한 편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공부하러 나오기 편한 차림으로 공부하러 진짜 나오기에는 아지트네. 예. 네, 굉장히 좋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형 브랜드들,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대형 브랜드들이 대로에 있었고 저희는 이면도로에 있었지만 굉장히 그래서 장사가 잘 됐었어요. 남자 사장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러면 근데 아내한테 찾아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건강은 괜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을 네. 듣지는 못했지만 네. 뭐 종양 같은 게 발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해봤는데 뭐 크게 문제가 없었다. 뭐 참 아름다운 부부시네요. 그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애틋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영업 우리 스토리에는 이런 참 정말 예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커피숍이 되게 난이도가 낮아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쉽게 만만하게 보고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은 좀 창업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 없었을까요? 손님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약간 좀 밑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사장이고 뭐 이게 손님이 왕이라는 이렇게 얘기들도 있는데 손님을 약간 이제 밑에
쪽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장사의 기본이 안 약간 돼요. 무시하고, 그래도 서비스업인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맞춰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오픈해드린 점주님인데 자기가 이렇게 좋게 차려놨는데 만약에 뭐 5명이 와서 만약에 3잔만 시켰어요. 그러면 그런 손님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매장이 뭐 엄청나게 번화가고 그리고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권이라면 모르겠지만 거기는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된 주택가였거든요. 근데 그 단골 장사인데 그렇게 했구나. 단골 장사를 하는 곳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요즘에는 소문나면 끝이죠. 그렇죠. 뭐. 동네 커뮤니티가 요즘에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맞아요. 안 좋은 얘기들이 돌았을 때 이제 뭐 매출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갈수록 매출이 떨어져서 제가 이제 매장에 한번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수정을 하고서 매출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정말 코칭이 원포인트 코칭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단골 장사하는 데서는 고객이 고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입소문도 빠르고 뭐 몇 명만 건너뛰면 다 서로 아는 사이니까. 창업을 하면 안 되는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 대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커피숍은 진짜 휴먼 터치 중요한데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려면 로봇이 하는 게 아닌 다음에야. 그렇죠.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직원들한테도 자기가 말을 잘 못하세요. 직원들한테는 뭐 일 잘 시키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은 일을 잘 못 시키세요. 자기가 끙끙 앓고 이 직원들이 이런 어떡해. 불만이 있어도 직원들한테 말 한마디 못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좀 마음 여리고 착한 분들 많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굉장히 착하시고 그러신데 그런 부분들을 못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분들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그 점주님은 어떻게 소갈이 하시고 아이고 어떻게 그래서 그런 분들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속병이 나셔가지고 난 근데 그렇게 착한 분들이 그런 게 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이 좀 그렇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창업을 하실 때는 이제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좀 번화가 쪽으로 가서 그쵸. 차라리 직원 두고 전문 매니저를 구인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성공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역시 전문가시네요. 딱 이렇게 그 대안까지 말씀해 주시면 또 뭐 다른 유형이 있을까요? 또 다른 한 가지 유형은 쉽게 실증을 내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조금 안 된다 싶을 때 난맥상이야. 맞아요. 빨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장사가 조금 안 되면은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거를 극복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막 찾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창업을 하시는 거는 조금 어쨌든 어떤 장사든지 위기라는 거는 생길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기왕 차렸는데 투자도 했고 그러면은 해볼 수 있는 만큼은 해봐야죠.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현지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손님들의 특성을 빨리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우리가 이제 기업에 글로벌 진출할 때 현지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작은 커피숍을 창업을 하더라도 그 동네에 맞는 현지화. 그렇죠. 핵심적인 그 얘기예요. 동네에 맞게끔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고객층의 특성이 뭔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언제 많이 움직이는가, 이분들이 뭐 가격에 민감한가, 서비스에 민감한가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점주님이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뭐 창업을 해서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 트렌드 그런 걸 잘하시죠. 또는 상대방 이 환경에 민감한 분들이 사업을 잘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냥 내 스타일로 밀고 갈 거야. 너무 이런 분들은 뭐 다른 사업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영업, 적어도 소비자를 직접 대해야 되는 자영업에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커피는 코로나가 지나도 음료 사업은 계속 꾸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예로 뭐 저희 부모님도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믹스 커피만 드셨거든요. 그쵸. 지금은 뭐 믹스 커피를 잘 안 드시고
이렇게 에스프레소 기반으로 한 아메리카노나 라떼를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이제는 뭐 딴 거 못 먹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지금도 오늘도 이제 안 드시던 분들이 드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고령자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카페일 수도 그쵸. 있고, 그죠? 만약에 네. 고령자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커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요즘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거는 약간 쓰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커피 자체가 좀 더 연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고령자가 대해서도, 있는 곳은, 그럼 그런 거는 이제 그분들한테는 여쭤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연한 걸 좋아하시는지, 어느 정도를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실수록 하이터치.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그 언택트를 좀 네. 선호하는데 그렇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친절하게 곰살맞게 맞아요. 잘하면 맞습니다. 굉장히 정이 있어서 또 충성도가 네. 있는 그런 고객들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는 그 주인이 야, 어머니 말을 참 신기이시다. 많이 해주세요. 오, 네, 맞아, 이런저런 맞아. 얘기를 음료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고 맞아. 네, 그렇게 하시는데 또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 매장이 제일 좋더라고요. 어르신들 또 적게 가는 방법은 또 다르죠. 아날로그 세대니까. 네, 맞습니다. 그 커피숍이 사실 다점포 하기에는 유리한 업종이긴 하잖아요. 굉장히 유리한 업종이긴 그 하죠. 커피숍은 또 이제 좀 구인이 손쉽고, 예, 예. 부인도 굉장히 손쉽고 그리고 일하려는 사람이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맞아. 재고 관리 같은 게 실제로는 재고 관리. 예, 막 식당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사람을 쓰기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범람하던 시기 때는 네네. 실제로 주인이 매장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맞아요. 다 그렇긴 젊은 하죠. 아르바이트생들이 네네. 있었죠. 네. 직장 생활 하시던 분들은 이제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음식점이나 식당에서 식당 운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커피숍 네, 운영 진짜 그리고 쉽죠. 네. 뭐 주류 쪽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너무 쉽지. 손님들 자체가 우선 좀 깔끔하니까요. 너무 쉽지, 너무 실제로. 쉽지. 예.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힘들어요. 아무래도 커피숍도 정말 힘들어요. 창업 전략에서 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창업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점주님의 예산보다 이제 좋은 상권을 들어가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그러니까, 포인트입니다. 뭐 커피뿐만 아니라 네. 딴 데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B급 상권인데 이거를 A급 상권으로 가고 싶으면은 물론 이제 그런 대출이나 이런 상품들을 이용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대출을 받아도 만약에 B급 상권 자금밖에 안 되는데 A급을 가려면은 A급의 다른 매장들보다 규모도 작고 위치도 안 좋고 그런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갔을 때는 기존 A급에 있는 매장들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밀리구나. 네, 점주님의 뭐 역량이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은 이상에는 실제로는 기존의 A급에 있던 매장들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B급에 가서 내가 이기는 뱀 머리를 해야죠. 용꼬리보다는 네, 맞아요. 뱀 머리를 하시는 게 확실히 수익적인 부분은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본인이 본인의 경쟁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 알고 수준을, 있어야지만 맞아. 주변이랑 충분히 이제 경쟁을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시작부터 출발점부터가 다른 상황에서 맞아. 그 사람을 이기기가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커피 창업자들 이제 우리가 보통 창업하려면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커피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보통 얼마 기간이나 준비해서 찾아오시나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3개월 정도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3개월 이제, 정도? 프랜차이즈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개인 카페를 이제 하시려는 분들은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서 다른 매장에서 일도 해보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뭐, 프랜차이즈는 또 본사에서 많이 지원을 그렇죠. 해주니까 시스템 자체가 워낙에 잘 돼 있다 보니까 어때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이 바리스타 자격증이 도움이 많이 되나요? 그 프랜차이즈 창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로 이제 딱 뭐 묶어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시스템이 좀 잘 돼 있는 회사에서는 솔직히 바리스타 자격증이 없어도 그 시스템만 따라오면은 크게 창업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이제 영세한 프랜차이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영세한 예, 것도 제가 있죠. 최근에 이제 만나본 고객들은 본사에서 이제 메뉴 만드는 교육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장 오픈할 때 와서 한 3일 정도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본인이 따고 예, 그런 쪽 창업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좀 잘 갖춰져 있는 프랜차이즈라면은
네, 자격증이 없어도 운영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커피베이가 그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력 우수 브랜드로 선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 정말 교육장이 너무 네, 잘 돼 있어서 교육장은 잘 돼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저희 오시는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도 네, 네. 네, 굉장히 교육장 잘 돼 있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네. 뭐 만족하고 예, 네. 교육을 마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업, 이 커피숍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예요? 뭐 어떤 창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돈을 벌 수 있냐를 얼마 가장 버느냐? 많이 이제 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커피베이가 좀 공급하는 원가가 로스팅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좀 원가가 낮게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네. 정확하게 이 기회에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가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AT 글로벌이라는 로스팅 공장을 회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로스팅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 커피 브랜드들은 실제로는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싸게 공급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수입도 그럼 직접? 그렇죠. 저희가 수입해서 저희가 이제 로스팅을 해서 이제 매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저희랑 뭐 많이 비교를 하는 브랜드들이랑 얘기를 하면 보통 저희가 원두가 보통 한 20% 30%는 이제 저렴하게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아메리카노는 저희가 1kg 기준으로는 회사에서 지금 가맹점으로 드리는 가격이 부가세 별도로 이제 21,600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보통 1kg면은 이제 23,000원 정도에 이제 80잔이 나오니까 한 300원 정도 아메리카노가 이제 그 에스프레소 한 샷의 가격은 300원이 조금 안 되게끔 되어 있겠죠. 근데 이제 요즘에 매장에서 이제 일회용 잔을 못 쓰잖아요. 물론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아니라면은 지금 매장에서는 이제 다회용 컵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물값이랑 그 아까 300원이 조금 안 되는 그 가격이 이제 원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라떼는? 라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우유를 쓰냐에 따라서도 조금... 굉장히 가격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상권을 고민이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출 애착 때문에 그런데요. 네. 요즘은 또 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이런 데 또 서울시 이런 데서 매출 애착을 하는 그런 매출 애착이라기보다는 매출이 나와 있는 그런 상권 솔루션들도 많이 나와 있긴 한데 네. 매출 애착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가장 많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요즘은 빅데이터가 워낙에 잘 돼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진흥원 상권분석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나이스 비즈맵이라는 이제 상권분석 프로그램도 쓰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서 네. 상권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지금은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정교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지 다른 프로그램도 지금은 비교를 해서 지금 확인할 부분들은 확인을 하고서 점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오랫동안 창업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상권도 정말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과학적인 상권 솔루션과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딱 보면 지금까지 아 내가 이런 상권을 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오르더라라는 그런 경험과 빅데이터가 주는 그 상권 매출과 좀 많이 같아요? 아니면 좀 많이 달라요? 점주에 또 영향도 있고 그래서 그쵸, 경쟁 여러 가지가 환경도 있겠죠. 달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을 해보셔도 지금 그 상권분석,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가 지금 그 매장의 개인적인 매장의 매출이 아니라 그 상권에 대한 평균 매출이거든요. 평균 매출이죠. 그러면은 네. 내가 그 상권에 들어갈 때도 나도 그 매장들이랑 평균은 맞는 평균에 맞춰진 매장 규모라든지 그리고 위치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주의할 점 중에 하나죠. 그것도 그 상권분석 데이터를 보고 여기가 평균적인 매출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맞아. 거기에 이제 평균하는 위치와 그런 데를 들어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 평균 매출만 보고 거기보다 좀 못 미치는 자리를 들어가서 내가 이 사람들을 이겨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음식점은 만약에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기다렸다가라도 먹잖아요. 네. 예, 근데 커피숍은 기다렸다가 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죠. 옆가게로 가거든요. 옆가게로 가요. 예, 줄 서지 그런 않죠. 것들도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뭐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또 점포를 찾을 때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을 안 만날 수가 없는데 그런 분들을 만날 때 꼭 좀 유의하고 알아둬야 될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주의할 점은 일단은 그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제 안내를 해준 점포에 대해서는 안 좋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본인들도 이제 그게 계약이 돼야지만 이제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을 시키고 이제 만약에 다른 부동산에서 소개한 자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자기도 이제 수익이 생기다 보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이제 한 분만 만나지 마시고요. 그래도 예, 여러 분을 만나야지만 그래도 어떤 상권에 대해서도 이제 한 분한테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한테 들어야 장단점들이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A라는 지역에 갔을 때는 이제 뭐 A라는 지역에서 부동산 두세 군데를 가고 또 인근에 이제 B라는 지역에 가서 A라는 지역에 대한 평가를 또 이 사람들이 해주거든요. 내가 A라는 지역의 점포를 지금 보고 왔다. 그러면은 이 B라는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A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서로 이제 합리적으로 잘, 다 걸러서 판단하는 들어야 거지. 되겠지만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은 한쪽 말만 너무 듣는 거는 잘못될 수 있죠. 임대료나 권리 분석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권리금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긴 내렸죠. 했지만, 네.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예 부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권리금은 나중에 내가 못 받는 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장사를 하실 때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가는 부분이 좋은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뭐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금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데 우선 주변 시세랑 좀 맞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권리금은. 저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아까 주의할 점 중에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게 뭐 1년 전에 권리금이 이건 얼마였다. 2년 전에는 여기가 권리금이 얼마였다. 이 가게가 권리를 이 사람은 지금 그쵸. 권리를 1억 주고 들어왔다. 네. 근데 그거는 지금하고 다른 거지. 맞지 않거든요. 예,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미래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내가 혹시 장사하고 나갈 때, 그죠? 지금 같은 경우가 지금 부동산 쪽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뭐 몇 년 전에 전에는 어땠다. 근데 지금 코로나 식으로 해서 우선 외국인이 많이 유입이 안 되는 그런 상권들이 있어요, 요즘에. 맞아. 그 상권이 제일 타격이 그런 크죠. 상권들은 지금 권리가 아예 바닥이거든요. 근데 아예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어떻게 지금 될지 모르잖아요. 미지수죠. 지금은 그 상권에 가서 여기가 권리가 1억이었으니까 1억 주고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거죠. 지금이랑 맞지 않는. 이제 인터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커피 공화국이다. 뭐 한 집 건너 한 집 커피숍이 있는데 뭘 더 창업하냐 그러면서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창업자를 많이 만나보셨으니까 지금까지도 주의할 점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꼭 주의할 점 이런 거 좀 이제 인터뷰가 끝날 것 같으니까 이제 제가 꼭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이것만큼은 꼭 뭐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점주님이 이제 하시려는 그 자리에 가서 이 곳에 내가 어떤 브랜드로 창업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 거주하고 있다라면은 나는 이 매장을 갈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보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가봐라. 네, 현장에 가서 현장에 안 가보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요. 네. 다 대부분 가보시는데 네, 너무 그 매장 설렁설렁. 그쵸. 그 보는 주변에 그냥 커피숍들만 좀 돌아다니시고 유동인구만 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만약에 A라는 지역에 이제 상가를 계약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주변의 상권을 보고 있다라면은 그 A라는 지역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커피베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브랜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브랜드로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규모로 만약에 창업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나라면 갈까? 나라면은 내가 만약에 주변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매장을 갈지 그렇죠. 내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뭐 가족들이랑 밥 먹고서 커피를 마실 때는 여기보다는 저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데들은 창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하시면 안 되죠. 내가 만약에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만 그래도 성공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숍 창업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아셔야 될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커피베이에서 나오셨으니까 단점은 얘기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장점을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커피베이에서 지금 근무한 지가 7년이 조금 넘었는데 네네. 커피베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재료 비용이 낮은 부분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좀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해봤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가맹점에 광고하는 부분들, 뭐 홍보하는 부분들도 돈을 좀 아끼지 않으시고 네. 창업 비용도 지금 인지도 대비해서 가맹점이 600개가 운영이 되는 매장 치고는 창업 비용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 있는 그럼요. 창업이군요. 회사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계속 가맹점도 성장해야죠.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창업 비용은 지금 저희보다 네임밸류가 한참 떨어지는 그런 브랜드랑 좀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회사의 안정성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회사가 좀 정직한 회사를 찾겠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커피베이는 굉장히 좋은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참 브랜드 전략도 되게 중요한데 참 꾸준하게 마케팅에 네.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그거 뭐 안 해도 상관없는데. 대부분 다 안 하고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무래도 가맹점주들한테 브랜드 인지도가 그럼요. 높아지면 좀 도움이 되겠죠. 네. 커피 창업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커피베이의 이성욱 본부장님 모시고 창업 수다를 좀 떨었습니다. 잡다하지만 창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잡다하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창업 수다방 여러분들 앞으로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수고해 주신 우리 이성욱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